네, 안녕하세요. 진흥화되는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당할 것인가를 발표하게 될 보안 스페셜리스트 정관진입니다. 어느덧 아쉽게 벌써 AWS 서밋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랜섬웨어의 진화에 따른 위협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랜섬웨어를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할 수 있고, 랜섬웨어의 공격 전, 중, 후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섬웨어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한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시간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즉 4분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환자의 심박과 호흡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죠. 이와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했을 때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2025년까지 하나 이상의 랜섬웨어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IT 조직의 무율이 무려 75%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일부도 여기 안에 대상이 되실 수도 있겠죠. 랜섬웨어 관련한 사건, 사고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 인프라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최대 속료관 운영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는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미 동남부 지역에 약 11일 동안 가스가 제한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은 급등하고요, 사재기 같은 현상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랜섬웨어 하나가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이렇게 랜섬웨어로부터 지킬 것인지 당할 것인지, 이것은 작은 실천의 변화로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랜섬웨어는 어떻게 진화를 하고 왔을까요? 과거 악성 코드 제작자는 자신의 실력을 가시하기 위한 형태로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금전적인 형태의 목적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랜섬웨어가 되는데요. 초창기 랜섬웨어는 컴퓨터 화면을 잠그고 이에 대한 몸값들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파일,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에 대한 몸값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출된 파일을 외부의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몸값을 더 받아나기 위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지능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도 걸리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했는데 이제는 특정한 파일만 대상으로 해서 확장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하게 돼요. 왜냐? 좀 더 빠르게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삭제된 파일을 여러 번 덮어쓰기를 해서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한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문화, 생활, 언어를 반영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도 타겟티드 형태의 랜섬웨어 보시면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매스스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을 타겟팅으로 한 공격도 많이 생기고 있죠. AD 환경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눅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눅스 인스턴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로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사스 관련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비스형 형태의 랜섬웨어도 또 있습니다. 악성 코드의 제작부터 배포까지 한 번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랜섬웨어 제작자는 좀 더 공격 용이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익명성을 제공하는 여러 결제 수단을 통해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하는 랜섬웨어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랜섬웨어가 왜 계속 이렇게 위협이 되고 있을까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패치가 최신 상태로 유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인프라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인스턴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인프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이에 따라서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부재도 분명히 있죠. 또 섀도우 I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관리되지 않는 섀도우 IT 이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안을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섀도우 IT 하나 때문에 보안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 백업은 어떤가요? 데이터 백업을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시간, 골든타임을 또 놓칠 수도 있겠죠. 사용자 측면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서의 정보를 얻기를 힘들 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직원들의 낮은 보안 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소셜 엔지니어링에 취약해서 타겟팅 돼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는 보안 전략들이 점차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선 과도하게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악성 코드가 한 개의 취약점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멀티벡터 형태의 공격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을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10개를 한 번에 동시에 이용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들, 서비스들이 상품화,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고 대응 관련한 프로세스들도 없는 것들이 조금 문제이죠.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내가 복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AWS 환경의 공격 경로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있어요. VPC,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RD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퍼블릭 시스템에 서브넷에 공개되어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찾기 위한 스캐닝, 아니면은 22번 포트라든지 RDP와 같은 곳에 대해서 브루트포스 같은 공격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었던 RDS가 퍼블릭 서브넷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TCP 3306이라고 하는 포트가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공격에 대한 표면적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자체 RDS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안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RDS가 전체로 해서 N으로 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액세스를 하도록 허용을 하기 때문에 단지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보안성을 굉장히 크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공격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피싱 메일을 보낸다든지 여러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시도를 할 겁니다. 액세스 키를 유출해서 그 액세스 키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VPN이라든지 다이렉트 커넥트 통해서 내부의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추가적으로 인스턴스에 대한 감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CNC를 통해 가지고 특정한 명령어를 받을 수도 있겠고 내부에 또 다른 감염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 몸값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하고 더 효과적인 전략적인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아마 찾아낼 것입니다. 랜섬웨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요. 랜섬웨어를 100% 방어하기는 어렵지만 대책을 준비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을 수행하시면은 보안성은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투팩트를 사용하거나 최대의
보안 패치를 적용한다든지 최소한의 권한 부여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코드형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구축해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을 때 복구하고 빠르게 환경 구축 속도를 만들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럼북을 한번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이거를 빠르게 삭제하는 것보다는 삭제하기 전에 해당 인스턴스에서 스냅샷을 뜬다든지요, 메모리 덤프를 수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즉 랜섬웨어가 초기에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징적 자료를 확보를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부분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보안 사고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보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고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사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AWS 인프라 환경에서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WS 시스템 매니저에 있는 인시던트 매니저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플랜들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하게 보안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크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식별 단계에서는 조직의 중요한 기능들, 그리고 자산, 프로세스가 사이버 보안에 의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단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탐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리스폰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앞에서 소개드렸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랜섬웨어의 공격 전, 중, 후 이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전 단계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식별과 보호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네트워크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하드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겠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와플을 통해 가지고 웹에 대해서 보호를 하시고요. 또는 중앙에서 네트워크 파이어를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실 때 K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하실 수도 있겠죠. 또 IAM을 통해서 최소한의 권한들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격 중 단계, 전 단계를 넘어서 공격 중 단계에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럴 때 시작이 됐을 때 사전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을 할 건지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거는 아마존의 가드듀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탐지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디텍티브를 통해 가지고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트레일의 다양한 API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떻게 랜섬웨어가 초기에 감염이 되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실 수도 있겠죠. 공격 후 단계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격 중 단계에서 공격 후는 꽤 많이 랜섬웨어 감염이 진행된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AWS의 백업을 이용해서 빠르게 복구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발 방지죠. 랜섬웨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고 감염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공격 중 단계에서 저희가 다양한 것들, 클라우드 트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랜섬웨어가 감염이 될 수 있었는지 초기 지점, 시간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전반적인 랜섬웨어의 형태들 그리고 방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단계별로 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인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식별 단계.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스템들,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인스턴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스턴스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매니저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인벤토리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벤토리 현황에 대해서도 쉽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별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패치라든지 시스템의 하드닝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 지점을 최소화하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외부에 표면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공격의 표면적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최소의 권한 원칙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특정한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권한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공격 전 단계의 내용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협들에 대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빨리 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상 행위를 빨리 발견하고 통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랜섬웨어에 만약 또는 또 다른 보안 사고에 감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아는 것과 3일 후에 아는 것은 어떨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보안 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가드 대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또는 이벤트 브릿지나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앞서 계속 소개를 드렸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을 빠르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도 수행하실 수 있고 리스판스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감염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격리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랜섬웨어 감염이 됐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인지하고 격리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백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복구 전략들을 수행을 하십니다. 백업을 이용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신다든지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염이 시작되는 그 위치들 그리고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루트 코즈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실 수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조치, 보안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의 공격 그 방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어서 솔루션 아키텍트인 명수님께서 랜섬웨어로부터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님은 금융 분야에서 보안 쪽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고요. 금일 소개해드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자상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진님과 함께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랜섬웨어의 다양한 형태들, 일반적인 방어 전략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그러면 어떤 AWS 서비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AWS 리소스를 랜섬웨어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한 아키텍처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좌측에 있는 사용자가 AWS 내부에 위치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통신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이는데요. 이 서비스들이 모두 랜섬웨어로부터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AWS의 모든 인프라는 AWS의 전문 인력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4/7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높은 복원력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는 AWS 자체의 장애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키텍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랜섬웨어의 주 감염 경로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AWS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AWS 네트워크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AWS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는 외부와는 논리적으로 완벽히 단절된 네트워크 공간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VP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공간을 더 잘게 쪼갠 것을 바로 서브넷이라고 하는데요. 서브넷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인터넷과의 통신이 자유로운 퍼블릭 서브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과의 통신이 완벽하게 차단된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시키신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AWS에서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는 꼭 인터넷이 완벽히 차단된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시키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NACL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브넷 간의 트래픽을 필터링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IP, 포트, 프로토콜 등을 기준으로 해당 트래픽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차단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결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스테이트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셨다면 꼭 반대쪽 방향도 설정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NACL보다는 좀 더 좁은 리소스 단위로 동작하는 아주 작은 방화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IP, 포트,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해당 트래픽을 허용할 건지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스테이트 풀 방식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 대해서 허용을 시켜주셨다면 반대편 방향은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서비스와 기능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AWS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AWS에서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파이어월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DNS 파이어월입니다. AWS의 대표적인 DNS 서비스죠. 라우트 53에서 제공해드리는 파이어월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리소스로부터 악성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성 도메인,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악성 도메인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설정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악성 도메인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악성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시듯이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방화벽이자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시스템입니다. AWS 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되고 트래픽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스케일 인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WS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바로 AWS 와프입니다. L7 레이어의 웹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방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웹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웹 리소스를 방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니지드 룰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고 손쉽게 AWS 와프를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네트워크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해서 100%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관리자의 실수라든지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내부자의 소행, 혹은 이미 랜섬웨어에 감염된 리소스로부터 주변의 리소스로 랜섬웨어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보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AWS에서는 이런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AWS 시스템즈 매니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시스템즈 매니저는 여러분들께서 AWS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오토메이션 기능이라든지 대량의 서버에 한 번에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런 커맨드 기능, 그리고 평문화된 암호화 같은 파라미터 관리를 손쉽게 해주는 파라미터 스토어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랜섬웨어의 방어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패치 매니저입니다. 패치. 여러분들께서 AWS를 비롯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만약 보안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보통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캐치해서 보안 패치를 내놓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보안 패치를 최신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패치를 최신화하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이 패치 작업은 사용자가 가장 적은 야간 시간대나 혹은 주말 시간, 대량의 패치 작업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저희 패치 매니저를 사용하시면은 어떤 심각도의 패치까지만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서버군에 패치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패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패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인시던트 매니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 세션을 들으시는 와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운영계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일련의 대응, 복구 과정이 있으신가요?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머릿속이 새하얘지실 겁니다. 저희 인시던트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떤 랜섬웨어 감염을 비롯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복구할 건지,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미리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매니저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하시고 빠르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세션 매니저 기능인데요. 앞서 관지님께서 랜섬웨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RDP 브루트포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하려면은 부득이하게 RDP나 SSH 포트 같은 원격 포트를 열어두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션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원격 포트를 열어두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공격 루트가 되는 원격 포트를 열어두고 거기에 보안 조치를 취하시는 것과 공격 루트 자체를 원천적으로 열어두지 않는 것 사이에는 보안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AWS 시스템즈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랜섬웨어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비스는 이 랜섬웨어 대응과 복구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AWS 백업 서비스입니다. 백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시스템 보호를 완벽히 한다고 할지라도 랜섬웨어로부터 100%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 AWS 리소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백업본에 의한 복구입니다. 저희 AWS 백업 서비스를 쓰시면은 백업을 중앙화하시고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한 백업 체계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AWS 백업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놨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EC2 서버의 스냅샷을 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된 백업 볼트라는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백업 볼트는 한번 저장하시고 나면은 변조가 불가능한 write once, read many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업분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EC2를 암호화하는 키값과 백업 볼트를 암호화하는 키값을 서로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EC2를 암호화한 키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백업분은 안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AWS 백업 서비스를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백업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백업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두 가지 사항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랜섬웨어가 감염됐을 때 어느 시간 안에 복구를 해야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정하는 RTO를 정하셔야 되고요. 어느 만큼의 데이터가 유실되어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하셔야 되는 RPO가 있습니다. 이 RPO와 RTO는 서비스마다 또 어플리케이션마다 시스템마다 모두 다 상이하기 때문에 꼭 랜섬웨어 감염 전에 평상시에 정해두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백업을 하실 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풀 백업을 받아 놓으신다면 사실 복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백업이라는 게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백업 전략을 세우실 때 꼭 앞서 말씀드린 RPO, RTO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RPO와 RTO를 커버하는 내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백업 주기와 백업 양을 정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AWS는 다양한 모니터링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랜섬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리소스 사용률을 확인을 하실 텐데요. 평상시에 해당 리소스의 리소스 사용률이 어떤지, 패턴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시다면은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패턴이 문제가 있는 패턴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던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이 늦어지면 대응이 늦어지고 대응이 늦어지면 복구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에도 이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가지고 평상시 여러분들의 AWS 리소스 사용료 패턴을 꼭 파악해 두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WS 컨피그 서비스입니다. 이 컨피그 이름처럼 AWS 리소스의 설정 값을 누가 언제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변경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변경된 설정 값이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정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같이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환경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안적으로 견고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AWS 컨피그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AWS 리소스 환경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마존 가드듀티 서비스입니다. 이 아마존 가드듀티 서비스는 알려진 위협이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상행위로 탐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머레어 탐지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아마존 가드듀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가드듀티 서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알려진 위협이나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상행위로 탐지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캔의 대상이 되는 리소스의 성능 저하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코인 채굴이나 머레어 탐지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 가드듀티를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전한 AWS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알림도 같이 받으셔야 될 텐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위쪽 부분이 바로 저희 아마존 SNS와 AWS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그 알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람다 펑션을 연결해서 자동화된 조치까지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시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림을 받고 자동화된 조치까지 해서 백업본을 통한 대응과 복구까지 끝났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이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랜섬웨어를 복구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꼭 로그를 확인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 백업본을 복구하시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의 백업 전략에 다시 반영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들의 훈련 계획에 반영하셔서 훈련 계획을 최신화하시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것은 한번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지킨다고 끝이 아니라 평상시에 대비를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빠른 대응과 빠른 복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다시 계획에 반영하셔서 커다란 라이프 사이클을 만드셔서 끊임없이 수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에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시고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시고 복구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구가 모두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로그를 확인하셔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시고 복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모두 계획에 반영하셔서 커다란 라이프 사이클을 재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저희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AWS 환경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션이고요. 지금까지 지능화되는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당할 것인가를 발표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